강옥부는 낡은 간판을 바라봤습니다. 40년간 인천 재래시장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켰던 옥분내 국밥집이라는 글씨가 페인트가 벗겨져 희미해져 있었습니다. 철거업자가 사다리를 올리며 간판을 떼어냈습니다. 옥부는 그 무거운 철판을 두 손으로 받아 안았습니다. 간판의 모서리가 날카로워 손바닥이 아팠지만 마음속이 더 아팠습니다. 이 간판으로 자식들 키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9시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이 자리에서 국을 끓이고 손님을 맞았습니다. 도현이와 세란이가 어릴 때는 학교 끝나면 이곳으로 와서 숙제를 했습니다. 국밥 냄새가 밴 교복을 입고 말입니다. 단골 배말순이 마지막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76세의 배말순은 20년 넘게 이곳을 드나든 단골 중에 단골이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인자한 미소를 띠며 옥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옥분아, 이제 진짜 쉬어야지. 옥분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했습니다. 며칠 전 아들 도현에게서 온 전화가 떠올랐습니다. 청약에 당첨되어 새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기뻐해야 할 일이었지만 잔금이 부족하다는 말에 옥분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상가 권리금을 포기하기로 결정한 것은 그날 밤이었습니다. 원래라면 3천만 원은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급하게 정리하느라 권리금은커녕 보증금도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도현이 부부가 집을 마련하는데 보탬이 되고 싶었습니다. 옥부는 장롱 깊숙이 숨겨둔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40년간 매일매일 적어온 매상과 입금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계산기 대신 손으로 적어가며 관리한 가계부였습니다. 파란 볼펜으로 쓴 글씨들이 세월의 흔적을 보여줬습니다. 노트 사이사이에는 통장 사본과 계좌이체 확인증을 출력한 종이들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첫 장부터 차근차근 넘겨봤습니다. 개업 초기에는 하루 매상이 3만 원도 안 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버텼습니다. 손님이 하나둘 늘어나면서 매상도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아이들 학비와 생활비를 빼고 남는 돈은 모두 통장에 넣었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상가 명도와 관련된 영수증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위약금 영수증, 권리금 포기 확인서, 보증금 정산서까지. 옥부는 이런 서류들을 꼼꼼히 챙기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중졸이라 무시당하는 일이 많았지만 서류만큼은 절대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딸 세란이 찾아왔습니다. 간호사인 세란이는 밤 근무를 마치고 바로 달려온 모양이었습니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어머니가 걱정되어 참을 수 없었나 봅니다. 옥부는 세란이에게 가계부를 보여줬습니다. 권리금을 포기한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도현이네 집 잔금에 보태려고 했다고 말하니 세란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엄마가 또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세란이의 걱정이 이해됐지만 옥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이 부모 마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옥부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아파트 공사 현장을 바라봤습니다. 곧 저기서 도현이 가족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며느리 서연이는 대기업에 다니는 똑똑한 여자였습니다. 경영학을 전공한 4년제 대학 졸업생이었습니다. 옥분 자신은 중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습니다. 어려운 집안 사정으로 학교를 그만두고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부끄럽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성실하게 일해서 자식들을 대학까지 보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옥부는 마지막으로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40년간 새벽마다 열었던 그 문을 영원히 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열쇠를 주머니에 넣으며 옥부는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이제 아들 가족과 함께 평온한 노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가게 안을 마지막으로 둘러봤습니다. 국 끓이던 가스레인지, 손님들이 앉던 테이블과 의자들, 계산대 옆에 붙어 있던 단골들 사진들. 모든 것이 추억이었습니다. 옥부는 단골들 사진을 떼어내 조심스럽게 봉투에 넣었습니다. 개업 축하, 생일 축하, 명절 인사 편지들도 함께 챙겼습니다. 오후에 도현이가 잠깐 들렀습니다. 아버지 없이 혼자 고생하며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중소 IT 업체에서 영업팀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성격이 온순해서 갈등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었지만 착한 아이였습니다.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도현이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옥부는 아들의 따뜻한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습니다. 너무 착해서 손해보는 일이 많았거든요. 마지막 정리를 마치고 옥부는 가게를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니 빈 가게가 을씨년스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식들을 위한 것이었으니까요. 새 아파트 입주 첫날, 강옥부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서연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짐을 옮기느라 분주한 하루였습니다. 옥부는 손에 든 작은 보따리가 초라해 보여 뒤로 숨겼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하고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이미 이웃 주민이 타고 있었습니다. 50대쯤으로 보이는 단정한 여성이었습니다. 서연이는 밝은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사 온 최서연입니다. 이웃 주민이 옥분을 쳐다보자 서연이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좀 학력 차이가 커서 대화가 잘 안 통해요. 옥분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못 들은 척했지만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서연이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어르신들이 다 그러시잖아요. 시대가 다르니까.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문이 열렸습니다. 이웃은 어색한 표정으로 내렸습니다. 옥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핸드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비록 중졸이지만 요즘 기술은 배워뒀거든요. 며칠 후 집들이 날이 되었습니다. 서연이는 호텔에서 케이터링을 주문했습니다. 정갈하게 나온 음식들이 거실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갈비찜, 잡채, 전 종류들이 보기 좋게 배치되었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도착했습니다. 서연이의 직장 동료들과 친구들이었습니다. 모두 단정하게 차려입고 왔습니다. 옥부는 평소 입던 검은색 블라우스와 바지를 입었는데 갑자기 초라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님, 거기 다용도실 테이블에 앉으세요. 여기는 손님들 자리라서. 서연이의 말에 옥부는 구석진 다용도실로 향했습니다. 작은 접이식 테이블이 놓여 있었습니다. 거기에 앉으니 거실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객들의 대화 소리만 들렸습니다. 거실에서는 서연이가 하객들에게 자랑스럽게 집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새 아파트의 장점들을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옥부는 다용도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하객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어머님도 함께 사시는지에 대해서였습니다. 서연이는 잠깐 머뭇거리다가 옥분을 불렀습니다. 옥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조금 구부정했습니다. 하객들이 옥분을 보고 예의상 인사했습니다.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하객 중 한 명이 옥분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서연이가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음식점을 했다고 대답했지만 작은 곳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밥집을 40년 했습니다. 옥분이 당당하게 답하자 분위기가 약간 어색해졌습니다. 서연이는 재빨리 화제를 돌렸습니다. 케이크 커팅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사진을 찍는 동안 옥분은 자꾸 프레임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서연이는 의도적인지 무의식적인지 옥분을 피해서 앵글을 잡았습니다. 가족 사진이라고 하면서도 옥분은 구석에 서 있거나 아예 빠져 있었습니다. 집들이가 끝나고 정리를 하는 동안 옥분은 설거지를 도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가 말렸습니다. 괜찮다고 했지만 서연이는 옥분이 하면 더 일이 늘어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옥분은 더 이상 나서지 못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서연이가 정리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도움을 주고 싶은데 환영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연이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집들이는 처음이라 피곤하다고 말했습니다. 옥분은 그 말이 자신 때문이라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밤늦게 도현이가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옥분은 아들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깨고 싶지 않았습니다. 도현이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옥분은 오늘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분명 좋은 의도로 도왔는데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중졸이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학력이 낮다고 해서 사람 대접을 못 받아야 하는 건가요? 옥분은 핸드폰에 저장된 녹음 파일을 다시 들어봤습니다. 서연이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학력 차이 때문에 대화가 안 통한다는 말이었습니다. 마음이 아팠지만 옥분은 참기로 했습니다. 아직은 적응하지 못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서연이도 마음을 열게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옥분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도현이가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등기 관련 서류를 정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옥분은 아들과 함께 동사무소에 갔습니다. 복잡한 서류들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명의를 저희 부부 공동 명의로 하면 어떨까요? 도현이의 제안에 옥분은 조금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 명의로 하자고 했었는데 갑자기 바뀐 것입니다. 하지만 아들의 말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어 보였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그게 나을 것 같아요. 나중에 상속 문제도 복잡하고요. 옥분은 고민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이지만 아들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결국 아들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옥분은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등기소 직원이 설명하는 내용들이 어려웠습니다. 중졸인 자신에게는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도현이가 대신 설명해 줬습니다. 부모님이 자식에게 집을 증여하는 것은 흔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세금 문제도 있고 관리하기도 편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등기가 완료되자 도현이가 기뻐했습니다. 이제 정식으로 자신들 집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옥분은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기쁘긴 하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도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서연이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옥분에게 감사 인사를 할 줄 알았는데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어머님,
관리비는 저희가 낼게요. 체면상 그게 맞죠. 체면이라는 말이 귀에 걸렸습니다. 무슨 체면 때문에 관리비를 내겠다는 건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옥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는 계속해서 집안 규칙들을 정했습니다. 청소는 자신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빨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옥분이 도우려고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이 하시면 좀 티가 나거든요. 티가 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옥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방식이 세련되지 못하다는 뜻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집안일을 해온 자신의 경험이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후 옥부는 통장 정리를 했습니다. 집 구입 자금이 모두 자신의 계좌에서 나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상가 권리금 포기한 돈까지 합쳐서 거의 평생 저축한 돈이 들어간 셈이었습니다. 계좌이체 확인증들을 하나하나 출력했습니다. 언제 필요할지 모르니까요. 옥부는 이런 서류들을 정리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국밥집을 운영할 때부터 모든 거래 내역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등기부등본 사본도 받아뒀습니다. 자신의 이름은 없고 도현이와 서연이 이름만 적혀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완전히 아들 부부 소유가 된 것입니다. 옥부는 이런 결정이 맞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등기도 마쳤고 아들도 기뻐했습니다.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세란이가 찾아왔습니다. 등기 소식을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엄마, 왜 명의를 넘겨줬어요? 세란이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옥부는 아들을 위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그게 낫다고 도현이가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세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성급한 결정이었다고 했습니다. 법적으로 보호받을 방법도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서둘렀냐고 물었습니다. 옥부는 딸의 걱정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정된 일이었습니다. 아들을 믿고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옥부는 집안에서 자신의 위치가 애매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들 부부 집에 얹혀 사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서연이의 태도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관리비를 낼 때도 서연이는 자신이 집주인이라는 것을 은근히 드러냈습니다. 이웃들과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옥부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같이 사는 어른 정도로 소개되었습니다. 옥부는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자신의 돈으로 산 집인데 집주인은 며느리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서연이 말이 맞았으니까요. 밤에 혼자 누워서 옥부는 생각했습니다. 이 결정이 과연 옳았을까요? 아들을 위한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신만 손해를 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후회하기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아들 부부 이름만 남아 있었습니다. 옥분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서연이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어 했습니다. 새로 이사 온 주민으로서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회의실에는 각 층 대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관리비 문제, 주차장 사용 규칙, 화단 관리 등 여러 안건들이 논의되었습니다. 서연이는 경영학 전공답게 체계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등기 절차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새로 입주한 세대들의 등기 처리가 복잡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연이가 나서서 발언했습니다. 저희도 등기할 때 좀 복잡했어요. 어떤 분들은 등기 절차도 잘 모르시고, 그러면서 서연이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도 중졸인 분들이 계시잖아요. 법률 용어 이해하기 어려워하시고, 회의실 분위기가 조금 어색해졌습니다. 참석자 중에도 학력이 높지 않은 분들이 있을 텐데 부적절한 발언이었습니다. 몇몇 분들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의 후 한 주민이 이 내용을 아파트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회의록 일부를 캡처해서 함께 게시했습니다. 서연이의 발언이 문제가 되어 댓글이 많이 달렸습니다. 대부분의 댓글들은 비판적이었습니다. 학력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의견들이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이라며 지적하는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옥부는 며칠 후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웃집 할머니가 알려준 것입니다. 핸드폰으로 커뮤니티 게시판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 정말로 서연이의 발언이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며느리가 공개적으로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것도 이웃들이 모두 보는 자리에서 말입니다. 옥부는 게시글을 캡처해서 저장했습니다. 댓글들도 함께 저장했습니다. 이런 증거들이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세란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커뮤니티 게시판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세란이는 분노했습니다. 그런 말을 공개적으로 했다고요? 세란이의 목소리에서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바로 오빠에게 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일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옥부는 세란이를 말렸습니다. 가정의 평화가 깨질까봐 걱정되었습니다. 도현이가 중간에서 어려워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도현이가 퇴근 후 옥분을 찾아왔습니다. 세란이에게서 이야기를 들었나 봅니다.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서연이가 말을 잘못한 것 같아요. 도현이는 평소처럼 갈등을 피하려 했습니다. 서연이와 심하게 다투고 싶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옥부는 아들의 어려운 처지를 이해했습니다. 직장에서도 스트레스를 받을 텐데 집안 문제까지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상처받았습니다. 공개적으로 무시당한 기분이었습니다. 특히 중졸이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옥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커뮤니티 게시판 댓글들이 생각났습니다. 이웃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도 걱정되었습니다. 며칠 후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을 만났습니다. 회의에 참석했던 분이었습니다. 어색하게 인사했지만 시선을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옥부는 자신 때문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는 것 같아 위축되었습니다. 서연이는 이 일로 인해 더욱 신경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아파트 내에서 자신의 이미지가 손상될까봐 걱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옥분에게도 더 차갑게 대했습니다. 옥분은 점점 집안에서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말 한마디 할 때도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혹시라도 서연이가 불편해할까봐 걱정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옥분과 서연이 사이의 거리는 더욱 멀어졌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손녀 윤서영의 11번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서연이는 이번에도 성대하게 생일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친정 식구들을 모두 초대했습니다. 서연이 부모님, 언니 부부와 조카까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옥부는 손녀 생일 선물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백화점에서 산 예쁜 원피스였습니다. 비싸지는 않았지만 손녀가 좋아할 만한 것으로 골랐습니다. 포장도 곱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생일상 차림을 보니 역시 서연이 솜씨였습니다. 호텔 케이터링으로 주문한 음식들이 테이블을 가득 채웠습니다. 생일 케이크도 유명한 베이커리에서 주문한 것이었습니다. 자리 배치를 보니 옥분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서연이 친정 식구들이 중앙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옥분은 구석진 보조 테이블에 혼자 앉게 되었습니다. 마치 하인처럼 따로 떨어진 자리였습니다.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손녀가 옥분의 손을 잡고 안내했습니다. 아이라도 이상한 것을 느끼는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가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서영아, 할머니는 거기가 편하실 거야. 서연이의 말에 손녀는 더 이상 뭐라고 하지 못했습니다. 옥부는 미소를 지으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손녀가 걱정할까봐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서연이는 친정 식구들과 즐겁게 대화했습니다. 회사 이야기, 아파트 자랑, 아이 교육 계획 등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옥부는 그 대화에 끼지 못했습니다. 서연이 어머니가 옥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예의상 인사하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오래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연이가 재빨리 다른 화제로 돌렸기 때문입니다. 케이크 커팅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손녀 주변에 모여 사진을 찍었습니다. 옥분도 함께 서려고 했지만 자꾸 프레임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서연이가 사진 각도를 조정하면서 옥분을 자연스럽게 뒤쪽으로 밀어냈습니다. 의도적인지 무의식적인지 알 수 없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옥분이 빠진 사진이 많았습니다. 어머님은 음식물 흘릴까봐 염려되니까 거기서 드세요. 서연이가 옥분에게 말했습니다. 케이크를 나눠주면서 한 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런 말을 듣는 옥분의 기분은 참담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 취급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국밥집을 운영하면서 그 누구보다 음식을 깔끔하게 다뤄왔는데 이런 말을 듣다니요. 가슴이 답답했지만 참았습니다. 그때 배말순이 깜짝 등장했습니다. 손녀 생일 선물을 가져온 것입니다. 오랜 단골이었던 배말순은 서영이를 어릴 때부터 봐왔습니다. 서영이 생일이지, 할머니가 선물 가져왔다. 배말순은 자연스럽게 옥분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주변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옥분이 구석에 혼자 앉아있는 모습, 다른 가족들과 떨어진 자리 배치를 눈여겨봤습니다. 옥분아, 왜 여기 혼자 앉았어? 배말순의 질문에 옥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가 재빨리 끼어들어 자리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배말순은 납득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배말순은 오랫동안 옥분과 함께 지내왔습니다. 옥분의 성격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생일 잔치가 끝나고 정리할 때도 옥분은 도우려 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서연이는 손님들 앞에서 옥분이 나서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배말순은 마지막까지 남아서 옥분을 도왔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조용히 옥분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불편한 일은 없는지 말입니다. 옥분은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배말순은 눈치챘습니다.
오랜 친구였기에 옥분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배말수는 집에 돌아가서 곰곰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 광경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옥분이 받는 대우가 너무 부당해 보였습니다. 배말수는 손글씨로 메모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 일들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언젠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옥분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손녀 생일 잔치가 이렇게 쓸쓸할 줄은 몰랐습니다. 분명 가족 행사였는데 자신만 소외된 기분이었습니다. 음식물 흘릴까 봐 걱정된다는 서연이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40년간 음식을 다뤄온 자신에게 그런 말을 하다니요. 모욕감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기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강옥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손녀 생일 잔치에서 받은 모욕감이 계속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며느리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깊은 밤, 옥부는 장롱을 열었습니다. 맨 안쪽에 보관해둔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40년간의 기록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꺼낸 것은 매상 노트였습니다. 파란 볼펜으로 빼곡히 적힌 숫자들이 세월의 흔적을 보여줬습니다. 개업 첫날부터 폐업일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록한 장부였습니다. 노트를 펼쳐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초창기에는 하루 매상이 2만 원도 안 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버텼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단골들이 늘어났고 매상도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두 번째로 정리한 것은 통장 사본들이었습니다. 매달 국밥집 매상을 입금한 내역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생활비를 빼고 남은 돈은 모두 저축했습니다. 아이들 교육비, 결혼 자금, 그리고 마지막에는 집 구입 자금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계좌이체 확인증들이었습니다. 도현이네 집 구입을 위해 송금한 내역들이 날짜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잔금 납부일, 등기 비용, 부대 비용까지 모든 것을 옥분이 부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가 정리 관련 서류들을 살펴봤습니다. 권리금 포기 확인서, 위약금 영수증, 명도 완료증 등이 깔끔하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급하게 정리하느라 3천만 원의 권리금을 포기한 기록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서류들이 증거였습니다. 집 구입 자금의 실질적인 출처가 자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란이에게 전화했습니다. 긴급히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세란이는 밤 근무를 마치고 바로 달려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옥부는 준비해둔 서류들을 세란이 앞에 펼쳤습니다.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집 구입 자금의 출처, 권리금, 포기, 등기 명예, 이전 과정까지 모든 것을 정리해서 보여줬습니다. 세란이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서류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간호사인 세란이는 꼼꼼한 성격이라 서류 검토에 능했습니다. 엄마, 이걸로 증여 해제 가능성이 있어요. 세란이의 말에 옥분이 놀랐습니다. 증여 해제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세란이가 설명해 줬습니다. 증여 후에 부양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지속적으로 모욕을 가했을 경우 법적으로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변호사 선배가 있어요. 김나래 변호사님인데 이런 사건을 많이 맡으셨거든요. 세란이는 바로 김나래에게 전화했습니다.
상황을 간략히 설명하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김나래는 흔쾌히 만나자고 했습니다. 다음 날 옥분과 세란이는 김나래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40대 중반의 김나래는 차분하고 신뢰감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공익 사건을 많이 맡아온 경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김나래는 옥분이 가져온 서류들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매상 노트, 통장 사본, 계좌이체 확인증, 상가 정리 서류까지 모든 것을 살펴봤습니다. 어머님, 기록을 정말 체계적으로 해두셨네요. 김나래가 감탄했습니다. 40년간의 기록이 이렇게 완벽하게 보관된 경우는 드물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감정만으로는 안 됩니다. 증거의 건축을 해야 해요. 김나래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며느리의 멸시 발언들을 녹음이나 문자로 수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둘째, 부양 의무 불이행 사례들을 정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셋째, 대금 출처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더 보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소송까지 가기 전에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옥부는 김나래의 말에 희망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자신을 도와줄 사람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세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더 이상 참지 마세요. 엄마도 당당할 권리가 있어요. 옥부는 딸의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평생 참고 살아왔지만 이번만큼은 끝까지 가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옥부는 본격적인 증거 수집을 시작했습니다. 핸드폰 녹음 기능을 익혔고 문자 메시지들을 캡처해서 저장했습니다. 서연이의 모욕적인 발언이나 행동이 있을 때마다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또한 이웃들과의 대화에서 나온 증언들도 정리했습니다. 아파트 커뮤니티 게시판의 글과 댓글들도 캡처해서 보관했습니다. 옥부는 이제 더 이상 무력한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무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김나래 변호사 사무실에서 두 번째 미팅이 열렸습니다. 옥부는 지난주 동안 수집한 증거들을 정리해서 가져왔습니다.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캡처, 커뮤니티 게시판 글 등이 파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김나래는 증거들을 하나하나 검토했습니다. 특히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서연이가 한 발언에 주목했습니다. 이 발언이 핵심이 될 것 같아요. 공개적으로 시어머니를 무시하는 내용이거든요. 김나래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협의를 시도하고 그것이 실패하면 조정을 신청하고 최후에는 소송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목표는 집의 원상 회복입니다. 하지만 상호 체면을 지키는 선에서 해결하는 게 좋겠어요. 김나래의 전략은 현실적이었습니다. 가족 관계를 완전히 파탄내지 않으면서도 옥분의 권리를 회복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우선 비공식적으로 의사를 타진해 보겠습니다. 도현 씨를 통해서 말이에요. 며칠 후 도현이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어머니의 의사를 전달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도현이는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엄마,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도현이는 여전히 갈등을 피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옥분의 의지는 단단했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연이는 변호사 편지를 받고 크게 동요했습니다. 자신의 브랜딩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을 걱정했습니다. 대기업 PR팀에서 일하는 서연이에게는 이미지가 중요했습니다. 법으로 가시겠다는 거죠. 좋아요. 저도 변호사 선임하겠어요. 서연이는 강하게 맞섰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자신의 발언들이 증거로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조력자가 나타났습니다. 배말순이 옥분을 찾아온 것입니다. 손에는 정성스럽게 쓴 손글씨 탄원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옥분아, 내가 증언할게. 배말순은 손녀 생일 잔치에서 본 광경들을 자세히 기록해뒀습니다. 옥분이 받은 부당한 대우, 소외된 자리 배치, 모욕적인 발언들까지 모든 것을 목격자의 입장에서 정리했습니다. 40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다 봤어. 이런 대접받을 사람이 아니야. 배말수는 국밥집 시절 사진첩도 가져왔습니다. 개업 축하 사진, 단골들과 찍은 사진, 폐업하던 날 마지막 사진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옥분의 성실한 삶을 보여주는 증거들이었습니다. 김나래는 배말순의 탄원서와 사진첩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이제 감정의 무게가 증거의 무게로 전환됐네요. 증거가 충분히 모이자 김나래는 본격적인 협상에 나섰습니다. 서연이 측 변호사와 예비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서연이 변호사는 처음에는 강경한 자세를 보였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는 증여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김나래가 증거들을 제시하자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특히 입주자 대표회의 회의록과 녹음 파일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공개적으로 시어머니를 모독한 발언이 명백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조정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서연이 측에서 먼저 조정을 제안했습니다. 소송으로 가면 더 큰 파장이 일어날 것을 우려한 것 같았습니다. 조정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동네 주민센터 조정실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공식적인 법원 조정은 아니지만 지역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모두에게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정을 앞두고 옥부는 긴장되었습니다. 평생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란이와 김나래가 든든하게 지지해줘서 용기가 났습니다. 엄마, 정당한 권리를 찾는 거예요. 떳떳하게 하세요. 세란이의 격려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조정 당일이 되었습니다. 작은 회의실에 양측이 마주 앉았습니다. 중간에는 조정위원이 자리했습니다. 긴장된 순간이었지만 옥부는 당당했습니다. 더 이상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40년간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의 삶에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이제 진짜談판이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주민센터 조정실은 작고 답답했습니다. 직사각형 테이블을 중심으로 양측이 마주 앉았습니다. 한쪽에는 강옥분, 세란이, 김나래 변호사가 앉았고 반대편에는 도현이, 서연이 측 변호사가 자리했습니다. 조정위원이 회의를 시작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중년의 남성 조정위원은 차분한 목소리로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겠다고 했습니다. 김나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옥분의 입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발표했습니다. 집 구입 자금의 실제 출처, 증여 후 받은 부당한 대우, 지속적인 모욕과 멸시 등을 차례로 설명했습니다. 서연이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증여라고 주장했습니다. 가족 간의 사소한 갈등을 과대 해석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옥분이 조용히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등기부등본 사본, 계좌이체 확인증, 상가 정리 영수증들을 테이블 위에 차례로 펼쳤습니다. 이것이 집대금의 실제 출처입니다. 옥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40년간 기록해온 자료들이 주는 자신감이었습니다. 각 서류를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서연이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생각보다 체계적인 자료에 당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이 중졸이라고 무시했던 시어머니가 이런 준비를 해온 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법으로 가시겠다면 가세요. 저희도 대응하겠습니다. 서연이가 강하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부족했습니다. 김나래가 미소를 지으며 가방에서 또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들도 함께 검토해 보시죠. 김나래가 테이블 위에 놓은 것은 입주자 대표회 회의록 캡처본이었습니다. 서연이의 발언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중졸인 분들이 등기 절차를 모른다는 내용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서연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한 말이 이렇게 증거로 남을 줄은 몰랐습니다. 김나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서연이가 한 말들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학력 차이가 커서 대화가 잘 안 통한다는 서연이의 목소리가 조정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조정위원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이런 발언들이 지속적인 모욕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 측 변호사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도현이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갈등을 피하려다가 이런 상황까지 온 것을 후회하는 것 같았습니다. 조정위원이 양측에게 입장을 정리할 시간을 줬습니다. 잠깐의 휴식 시간 동안 서연이는 변호사와 급하게 대화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이기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서연이의 목소리에서 불안감이 느껴졌습니다. 변호사도 난색을 표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해서 변호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휴식이 끝나고 다시 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김나래가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비공개 조정을 통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면 어떨까요? 첫째, 지배 등기 명의를 다시 강옥분으로 환원합니다. 둘째, 생활비는 별도 각서를 통해 명확히 정합니다. 셋째, 손녀와의 면접 일정을 정기적으로 설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상호 체면을 지키면서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서연이가 마지막으로 저항했습니다. 브랜딩이 망가져요. 회사에서 어떻게 보겠어요? 하지만 김나래는 단호했습니다. 지금 합의하지 않으면 정식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더 큰 파장이 일어날 것입니다. 배말순의 탄원서와 사진첩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목격자의 생생한 증언이 담긴 자료들이었습니다. 옥분이 받은 부당한 대우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서연이 측에서 항복했습니다.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았습니다. 합의하겠습니다. 서연이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자신의 오만과 편견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을 깨달았습니다. 조정위원이 합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지배 등기는 강옥분 명의로 복귀하고 생활비 부담은 각서로 명문화하며 가족 관계는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재정립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서에 서명하는 순간 옥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길고 힘든 싸움이 끝났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되찾은 것입니다. 도현이가 어머니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옥분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움보다는 안쓰러운 마음이 더 컸습니다. 서연이는 마지막까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학력 콤플렉스가 시어머니에게 이런 상처를 준 것을 후회했습니다. 조정이 끝나고 나오는 길에 세란이가 어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대단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네요. 옥부는 딸에게 고마웠습니다. 혼자였다면 절대 해낼 수 없었을 일이었습니다. 김나래도 축하했습니다. 어머님의 기록 습관이 승부를 결정했어요. 정말 체계적으로 준비하셨거든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옥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집을 되찾았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보며 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야 했습니다. 조정이 끝난 후 며칠간은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도현이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어머니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컸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도현이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당분간 친정어머니 댁에 머물겠다고 서연이에게 말했습니다.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거리를 두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미안해. 나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도현이는 짐을 싸며 서연이에게 말했습니다. 서연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가져온 결과였습니다. 서연이는 혼자 남겨진 아파트에서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거울을 보며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오만해졌을까요?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친정 집안이 어려웠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아버지 사업이 망하면서 빚에 시달렸던 날들이었습니다. 그때의 가난함과 초라함이 트라우마가 되었나 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한 후부터 달라졌습니다. 학력과 직업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타인을 깎아내리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특히 시어머니에 대한 편견이 심했습니다. 중졸학력 국밥집 운영이라는 배경이 자신의 이미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체면과 브랜딩에만 신경 쓰다가 인간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서연이는 진짜 위신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학력이나 직업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40년간 성실하게 살아온 시어머니야말로 진정한 품격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한편 옥부는 작은 임대주택으로 잠시 옮겨갔습니다. 등기 이전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세란이가 자주 찾아와서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등기 절차, 은행 업무 등을 함께 처리했습니다. 또한 어머니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계획도 세웠습니다. 엄마, 베이킹 클래스 어때요? 중장년 재취업센터에서 운영하거든요. 세란이의 제안이었습니다. 평생 음식을 다뤄온 경험을 살려서 새로운 도전을 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옥분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빵도 만들어 볼까? 옥분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배울 것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을 만났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에 참석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그때 미안했어요. 우리가 너무 가만히 있었네요. 이웃의 사과에 옥부는 고마웠습니다. 사람들이 다 나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상황이 복잡해서 끼어들기 어려웠을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배말순이 찾아왔습니다. 베이킹 클래스 등록을 도우러 온 것입니다. 오랜 친구로서 옥분의 새 출발을 응원하고 싶었습니다.
옥분아, 이제 진짜 새 시작이야. 배말순의 격려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함께 베이킹 센터를 둘러보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등기 이전 절차가 거의 마무리되어 갔습니다. 법무사가 연락해서 며칠 후면 완료된다고 했습니다. 드디어 법적으로도 자신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손녀와는 어떻게 지내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갈등에 휘말리게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세란이가 중간 역할을 해줬습니다. 손녀와의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할머니를 보고 싶어 한다고 전해줬습니다. 카페에서 손녀를 만난 옥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도 가족의 변화를 어린 나름대로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다시 같이 살 수 있어요? 손녀의 질문에 옥부는 답하기 어려웠습니다. 당분간은 따로 지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주 만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옥부는 손녀에게 새로 배우는 베이킹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맛있는 빵을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이는 기대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시간이었습니다.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지만 서로 존중하는 관계는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등기 이전이 완료되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새로운 등기부등본을 받아든 옥분의 마음은 벅찼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가는 첫날, 옥분은 현관문을 열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자신의 집이었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은 창문을 활짝 여는 것이었습니다. 답답했던 마음처럼 집안도 답답했었는데 이제 환기를 시킬 시간이었습니다. 봄바람이 들어와 커튼을 살랑거렸습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한참 망설이다가 용기를 낸 모양이었습니다. 옥부는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서연이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진실한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오만했어요. 제 콤플렉스를 어머님께 투사했습니다. 서연이는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습니다. 어려웠던 집안 형편, 가난에 대한 트라우마, 그것을 극복하려다 생긴 편견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학력이나 직업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깨달았어요. 옥부는 며느리의 사과를 들으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미움보다는 안쓰러운 마음이 더 컸습니다. 젊은 사람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이 불쌍했습니다. 사람은 배운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배워가며 사는 거야. 옥분의 말에 서연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시어머니의 너그러운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서로 존중하며 지내자. 서영이를 위해서라도. 옥부는 경계는 지키되 손녀를 위한 다리는 놓겠다고 말했습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어도 최소한의 관계는 유지하자는 뜻이었습니다.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바랄 수 없는 관용이었습니다. 며칠 후 도현이도 찾아왔습니다. 친정어머니 댁에서 지내며 많은 생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엄마, 제가 너무 나약했어요. 갈등을 피하려다 더 큰 문제를 만들었네요. 도현이는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자책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머니를 더 잘 보호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가족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어 가는 동안 옥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베이킹 클래스에서 배운 기술로 작은 공방을 열기로 한 것입니다.
동네 상가 한 구석에 조그만 공간을 얻었습니다. 옥분이의 국물빵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국밥집에서 빵집으로 새로운 출발이었습니다. 메뉴는 간단했습니다. 집에서 만든 듯한 소박한 빵들이었습니다. 팥빵, 크림빵, 단팥 도넛 같은 정겨운 것들이었습니다. 국밥집 시절처럼 정성을 담아 만들었습니다. 개업 준비를 하는 동안 배말순이 도와줬습니다. 옛 단골들에게 소식을 알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옥분의 새 출발을 응원한다고 했습니다. 드디어 개업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작지만 정성스럽게 꾸민 빵집이었습니다. 간판도 소박하게 만들었습니다. 40년 전 국밥집 간판을 달았을 때처럼 설레는 마음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손녀 서영이가 찾아왔습니다. 리본을 들고 온 것입니다. 할머니, 개업 축하해요. 제가 리본 잘라드릴게요. 아이의 밝은 미소에 옥분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손녀가 리본을 자르는 순간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축하해 줬습니다. 첫날부터 손님이 많이 왔습니다. 옛 국밥집 단골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반가운 얼굴들이었습니다. 옥분아, 빵도 맛있네. 역시 손맛이 있어. 배말순의 격려에 옥분은 뿌듯했습니다. 새로운 도전이 성공적으로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저녁에 문을 닫고 정리를 하는데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간판을 살짝 흔들어 놓고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바람 같았습니다. 옥분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이런 큰 변화를 겪을 줄은 몰랐습니다. 힘들었지만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중졸이라는 편견, 나이에 대한 무시, 경제적 약자에 대한 멸시. 이 모든 것들과 맞서 싸워 이긴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가족과 친구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옥분은 더 이상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살아갈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학력이 낮아도 사람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손녀가 학교 끝나고 빵집에 들렀습니다. 할머니가 만든 빵을 하나 집어 들고 활짝 웃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맛있어요. 아이의 순수한 웃음을 보며 옥분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순간들에서 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옥분이의 국물빵 간판이 따뜻한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새로운 출발,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지금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